그러니까 같은 그 민주당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따로 국밥처럼 딴 살림을 차렸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야, 민주당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선동죄로 이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김어준, 민주초선 등 72명을 내란 선동죄를 고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네요. 이건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 사유는 뭐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다.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이게 바로 쿠데타죠. 쿠데타죠. 연합뉴스 보도 보니까 그랬더니 민주당 초선들이 내란 선동죄 고발 방침에 무고죄 맞고발 예고 이런 또 기사가 떴습니다. 완전히 이거 뭐 의회 폭주가 이런 의회 폭주가 없죠 지금. 응?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지금 산불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엄청 발생하고 지금 국가안보가 지금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총탄핵 중심에 김어준이 있다. 정당 해산 청구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말에. 여기 보면은 마카파식 공포정치를 당장 멈추라. 김어준표 입법 독재 시나리오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권을 강탈하겠다는 독일 나치식 역수권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김어준 씨가 있다. 왜? 총탄핵 주도한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김어준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다. 김어준 씨가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 김어준의 가짜뉴스 괴담론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번 그 비상계엄 초기 때 최민희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믿을 만한 우방국 소식통이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그때? 주요 정치인들 어디 다 사살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확인된 게 아니다. 김어준은 조사도 안 합니까? 왜 조사 안 하죠? 이런 사람들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나경원 의원이 데일리한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재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표 한 표를 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마은혁 후보자를 민주당이 악성 코드처럼 헌재에 심으려 한다면 또 김어준 씨 유튜브 지령처럼 이를 위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제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은혁에 대해서. 이미 변론 종결이 되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이 되고 평의에 도리한 만큼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갑자기 임명되어서 선고 절차에 끼어드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하물며 그 사람이 이미 탄핵 심판에 어떤 표를 행사하겠다는 예단과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마은혁이가 헌재 재판관으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잖아요. 100% 표결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부분에 보면은 국헌문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법 제91조. 이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 쿠데타다. 의회 쿠데타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압하는 한편 법률안 심의권 등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전복시킨다면 그건 국헌문란이다. 즉 내란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상 위헌 정당의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전속적으로 속한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위헌 정당이다. 그 통진당 사례 기억나시죠?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통진당 해산도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해서 해산시켜버린 거죠. 지금 실시간 언론 보도를 보니까 4월 2일, 그러니까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4월 2일 수요일날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금요일인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다만 그 다음 주 한 주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평의가, 재판관들 평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기존의 그 야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낙연 전남도지사, 전병헌 새민주 대표도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야권에서조차 무차별 탄핵,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변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무차별 탄핵은 계엄령과 다를 바가 없다. 단순한 위헌을 넘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변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 탄핵은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변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같은 그 민주당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따로 국밥처럼 딴 살림을 차렸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야, 민주당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그걸 여러분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강공을 할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사를 보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급한 사람이 웅을 판다. 급한 사람이 웅을 파게 돼 있다. 지금 민주당이 아주 다급해진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키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죠. 왜 그러냐? 헌재 재판관 8명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하자고 하는 자들은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명은 기각 또는 각하 또는 중도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찬성했다고 하면 진작에 선고기를 잡아서 파면시켜 버렸겠죠. 진작에. 예?
진작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6명이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나 각하됩니다. 불안하니까, 이거 김성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온갖 꼼수와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내란죄다. 맥가이버님. 맞습니다. 배경 1 한번 봅시다. 중앙일보. 야당 중진, 그러니까 민주당 중진 40여 임명 촉구했지만 줄 탄핵에는 거리. 이게 지금 민주당 중진들, 정치 좀 오래 한 사람들, 한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죠. 저기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들 이야기는 만역을 임명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각 총탄핵을 시키는 것은 이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배경 2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일보인데 윤기각 불안 떠는 민주 재탄핵 재판관 임기 연장까지 꺼냈다. 불안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서 지금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탄핵한다고요? 뭐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에? 뭐 국정 운영이 애들 장난이에요? 또 하나 더 보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5대3 데드락설 4월 18일 지나면 초유의 마비 사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언론 보도도요. 이 중앙일보 특히 SBS 요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도 논조를 유지하는데 데드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대3으로 지금 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5대3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데 왜 그게 데드락이지? 왜 8명의 헌법재판관은 심판 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중앙일보, SBS가 다 똑같습니다. 논조가.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선고하면 좀 불안전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8명이 선고했죠?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나머지 한 명 공석이었거든요. 그 한 명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민주당이 그때는 8년 전에는.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빨리 집어넣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응?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내로남불입니다. 전형적으로. 지들에게 유리하면 야 그거 집어넣으면 안 돼. 지들에게 불리하면 빨리 집어넣어. 이런 거예요. 고착 상태, 교착 상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아시겠죠?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주요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걸 먼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4%. 지난 13주 내내 40% 중후반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4%. 여기 뭐 지역별로도 보면요. 서울이 46%, 인천, 경기가 43%, 대전, 세종, 충청도 45%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남 지역 빼고도 수도권하고 충청 지역이 거의 45% 이상입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콘크리트. 자, 국민의 55%가 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55%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탄핵되어 가지고 좋다. 한 번은 탄핵했다 칩시다. 기각되어서 돌아왔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왔는데 또 탄핵한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탄핵하지? 얼마 전에 탄핵돼가지고 다시 사건이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돼서 돌아왔는데 왜 탄핵하는 거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39%밖에 안 되잖아요. 저기 서브 타이틀 보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라에서도 찬반이 47% 대 46%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호남 지역에서도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나 반대할 거야. 46%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매주 주말 걸쳐서 해가지고 월요일 날 지면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